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애 설계 5개 영역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앞으로도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최소량의 법칙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건강으로 인해 나머지 4개 영역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립니다. 5개 영역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어려운 과제이기에 한 가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5가지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일단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재미가 생기고 나가서 활동하려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적은 수입이 생기더라도 그게 축적이 되면 더 많은 이제 수입이 생겨서 경제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면 또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경제력, 건강, 관계, 재미 함께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일상에서 겪은 일도 좋고요. 혹시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라면 직장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 종일 같이 함께 있는 것은 부부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는 각자가 좋아하는 재미,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여행, 운동, 취미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또 제가 때로는이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면 일정한 거리도 생기고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집안일을 비중 있게 함께 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가사 부담은 아내의 몫이라는 결과죠. 제가 은퇴 후에 직접 집안일을 해봤거든요.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새삼 존경을 표하게 되더라고요. 요리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하루가 정말 휙 지나갑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진짜 은퇴자는 가사 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일 역할을 재설정만 해도 부부가 서로 미소를 짓는 일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로는 잘 커져서 고맙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의 부족한 면을 보면 뭐뭐 하지 마라, 고쳐라, 반드시 뭐뭐 해라 이렇게 지적에 치중하는 부모가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부모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적보다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와 사람을 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잘 커져서 고맙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죠. 칭찬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다시 돌려줄 확률도 높죠. 결국은 칭찬 릴레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의 실패를 지켜보며 자식이 혼자서 실패를 견딜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부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식의 홀로서기를 방해하는 행위죠. 자식이 미덥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좌절하거나 실패할 때 먼저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식은 견디는 힘을 기른 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든든한 응원자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정한 도움을 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조언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하죠. 모범 답안을 주려 애쓰죠. 그 모범 답안이 과연 진짜 모범 답안일까요? 자식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대신에 자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죠.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혹시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요즘 직장 생활 어떠니?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행복했었니?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 관계는 조언 대신 질문을 통한 대화가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